킴보 슬라이스는 길거리 싸움 비디오로 처음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플로리다주에서 촬영된 길거리 싸움 동영상을 통해 당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그의 싸움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 뛰어난 체격과 강력한 펀치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규칙적이고 공식적인 경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싸움은 매우 현실적이고 원초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킴보 슬라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킴보의 길거리 싸움은 주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강력한 펀치, 피지컬이 미쳤죠. 190cm에 가까운 키와 110kg가 넘는 체중으로 그는 대부분의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싸움이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공식 없이 어깨너머로 배운 복싱 실력으로 상대와 맞춰 스텝을 밟다가 상대의 빈틈을 빠르게 포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킴보 슬라이스는 이름이 아니라 어릴 적 본인의 별명이었고, 슬라이스는 스트리트 파이트 동영상을 찍던 시절 상대방의 안구를 파열시킨 펀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명은 케빈 퍼거슨. 킴보의 길거리 싸움 영상들은 그가 프로페셔널 무대에 오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로서의 본능적인 부분과 이후에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킴보 슬라이스는 길거리 싸움에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혼합 격투기 MMA 무대에 데뷔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한국에서도 길거리 싸움꾼이랑 격투기 선수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포스에서 격투기 선수가 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길거리 싸움이 이긴다는 추측과, 그래도 링 안에서는 안 된다는 주제가 그 당시에도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킴보랑 같이 마주해서 서 있는다고 가정한다면 서 있는 것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잘했냐? 대부분의 길거리 전적에서 압살하거나 몇 초 되기도 전에 초살해버리고 용기 내서 덤빈다고 해도 펀치 몇 대면 끝납니다. 그래도 지지 않았을까? 분명 영상으로 모든 게 찍힌 게 없기에 10전 이상의 전적 중 한 번은 분명히 졌을 겁니다. 그 기록 중 하나가 가장 유명한 패배 중 하나는 숀 게넌과의 싸움입니다. 숀 게넌은 경찰관이자 MMA 파이터로 킴보와의 싸움에서 체력과 기술적의 우위로 활용해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킴보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정말 격투기와 길거리 싸움은 다를까요? 이 점에서 격투기 팬들은 길거리 싸움도 격투기에 통할 것이다. 킴보가 UFC 가면 다 끝낸다. 데이나 화이트도 흥행의 느낌을 알아채고 곧바로 UFC에 킴보 슬라이스를 초대합니다. 한 주먹 한다는 타이슨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킴보에게 프로파이터를 만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슨은 킴보가 싸움에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너무 뒤늦게 프로 무대에 데뷔해 길거리 싸움과 프로 무대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데이나에게 킴보가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타이슨은 모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말 그게 맞아떨어지고 말았죠. UFC의 2009년에 첫 경기에서 로이 넬슨에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인기를 유지하며 UFC 107에서부터 UFC 113 맨비 트리온에게 패배한 후 UFC에서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년의 공백기 이후 킴보는 벨라토르 MMA와 계약하며 다시 격투기에 복귀했습니다. 2015년 켄 샴락과의 대결에서 TKO 승을 거두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016년에는 다다 오천과의 경기는 체력과 기술적 한계로 드러난 경기로 평가받았지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약물 양성 반응으로 결과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왜 약물을 했을까? 킴보는 엄청난 신체적 힘과 폭발적인 펀치를 바탕으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킴보 슬라이스는 타이슨과 마찬가지로 주먹이 엄청 강해 콘크리트 주먹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했죠. 하지만 선수들은 만나자마자 점점 한계가 드러났고 유명세를 탔기에 유명세를 잃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들었을 게 분명하죠. 게다가 상당한 덩치, 특이한 헤어스타일, 턱수염까지 상대를 특유의 스트리트 파이트의 긴장감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풍채를 유지하고 더 강력한 파워를 얻기 위해 스테로이드에 노출되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김동현 선수는 약물도 하지 않고 대단한 게 분명합니다. 여담으로 킴보가 훈련했던 아메리카 탑팀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트위터에 플로리다 남부 지역의 전설을 잃었다.
편히 눈을 감아라고 애도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지역의 전설이라 했지만 그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세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룰이 있다면 그건 격투기가 아니라 그냥 난장판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찰관이었던 션 게넌과의 대결에서 킴보의 친구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특별한 룰을 제시합니다. 킴보의 친구들이 난입해서 션 게넌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막았고 더 웃긴 점은 킴보의 테이크다운 시도는 방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션 게넌이 길로틴을 시도하자 이번엔 관절기, 초크류 전부 금지. 그럼 펀치로만 해야 하네요. 그래서 다운을 당하면 보통 10초 정도 시간을 주죠. 하지만 킴보의 친구들은 킴보가 다운을 당한 뒤 일어나지 못하자 카운트를 거의 40초 가까이 세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비슷한 상대가 오더라도 저 터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의 전설의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불행히도 킴보 슬라이스는 2016년 6월 6일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킴보의 강력한 인상 그 자체는 아직도 남아있고 킴보는 MMA와 스트리트 파이트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김동현 미만잡. 뭐지?